안녕하세요, 리반입니다. 오늘은 웹 접근성 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씩 접근성에 대해서 도구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조금씩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 모두 총집합을 해서 한 사이트를 가지고 첫 페이지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근성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인증마크를 획득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좀 평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 평가가 있는데요. 전문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코딩을 좀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코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이 되겠죠. 일반인들 분들 중에서 실제 코드 레벨로 접근성을 어떤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평가가 있습니다. 사용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아니라 시각장애 또는 지체장애, 특히 상지장애 해서 이 두 가지 분류로 통해서 좀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하고 나서 인증마크 획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를 우선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평가를 하게 될 거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픈학스, 두 번째는 CCA라는 콘텐츠 명도 대비 검사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툴을 가지고 할 거고, 나머지 심사 같은 경우는 나머지 툴은 별도로 없고 브라우저 자체에서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사이트는 엘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실제로 평가를 조금 해봤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있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픈학스부터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오픈학스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에 스코어가 있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스코어가 100% 또는 지금처럼 92.5% 잘했네가 아니라 무조건 100%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00% 자체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기계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특정한 패턴에 의해서 소스를 검사를 하고 그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100% 맞았다 틀렸다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그냥 판단이고, 실제로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실제 코드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 검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플래시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없죠. BG는 배경 이미지, IMG는 전경 이미지입니다. IMG SRC. 자, 로고가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메뉴가 있고요. 마우스 올리면 또 하나가 더 나와요. 이 2가지를 만든 건데, 엘페이 로고라는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유하게, 좀 더 친절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로고자는 제거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거를 하고 대체 텍스트 엘페이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엘페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도 읽기 때문에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런 점 같은 거는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자, 다음에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는 어디에 있냐면 앱 다운로드 QR, 이 부분을 클릭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오류에 해당될 것 같아요. 대체 텍스트를 분명히 넣었는데,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대체 텍스트를 분명히 넣었어요. QR코드라고 해서. 하지만 이 부분이 올바르게 제공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QR코드가 뭔가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캐너를 꺼내서 클릭을 하게 사진을 찍으면 그 찍은 상태에서 특정 사이트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로 연결이 되겠죠. 앱스토어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찍고 연결된다. 바로 링크예요. QR코드는 하나의 링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QR코드가 찍을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 시각장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대고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데 코드 스캐너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면 QR코드를 자체적으로 링크를 걸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자만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일반인만 생각을 해서 해놨지만 PC 사용자의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이 당장 없다라고 하면, 특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장 나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이걸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QR코드를 코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링크를 걸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링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크롬에서 안드로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등록한 그 계정과 바로 폰이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폰으로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무시한 채로 그냥 QR코드 하나만 넣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비주얼 이미지는 딱히 그냥 말 그대로 비주얼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처럼 빈 대체 텍스트 넣으면 되는데 밑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오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드 한번 볼까요? 현재 대체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 src만 넣어뒀지 위에서 데이터라고 해서 뭔가 다른 속성을 해서 대체 텍스트처럼 넣어놨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을 읽어준다 하더라도 현재 코드상으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결제 적립 이벤트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벤트예요. 하지만 2%라는 어떤 수치도 있고요. 그리고 무한 추가 적립된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과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 분들에게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피해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 그 안에 뭔가 새로운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용하는 장애인 유저분들은 이 이벤트를 놓치는 셈이 되겠죠. 뭐 다양한 변수는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접근성 지침만을 두고 봤을 때는 대체 텍스트 오류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넣지 않았어요. 3월 엘페이 롯데카드 이벤트라고 했지만 3월이라는 글씨도 없고요. 그리고 롯데카드 이용하고 L포인트 적립받자. L포인트와 롯데카드가 서로 연계된 이런 느낌의 배너이긴 하지만 전혀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는 좀 더 오류가 되겠죠. 자, 다음 이 기본 디폴트 이미지는 딱히 B나 Alt로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가 있을 경우면 이미지가 넣는 거고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미지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패스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굳이 오류로 잡겠다고 LP로 하는 것은 좀 약간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고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 텍스트가 설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중계 푸터에 롯데 멤버스 들어갔네요. 자, 배경 이미지 한번 볼까요? 배경 이미지는 제가 쭉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다운로드, 그리고 뭐 전체 보기 이쪽, 그리고 왼쪽은 그냥 텍스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쪽 보시다면 여기 있는 글씨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이런 텍스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텍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단순히 비주얼의 형태고 그리고 가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UI잖아요. 이걸 실제로 기능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가상의 형태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대체 텍스트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직접 사용하거나 UI를 구현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게 딱히 없습니다. 밑에 있는 SNS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색에 관한 콘텐츠 인식인데 이거는 방향 지시라든지 어떤 글씨 크기로만 설명을 하거나 또는 색이 꼭 있어야만 판단이 되는 콘텐츠에 해당되거든요. 현재로는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뭐 딱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CCA라는 툴로 해봐야겠죠. 현재 CCA 툴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CCA 툴을 사용하기 전에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접근성 지침을 보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픽셀 이상 우리가 3:1이다, 4.5:1이다 지키게 되어 있었잖아요. 18픽셀 이상이다, 14픽셀 볼드 이상이다, 14픽셀 미만은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한 형태가 있었는데 이젠 지침이 좀 보완이 돼가지고 화면 확대가 가능하면 3:1로 우리가 화면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브라우저들 대부분 다 확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는 3대1로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는 모든 텍스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비주얼에 있는 것들은 이걸 못 읽어도 그렇게 콘텐츠에 제공받는 것이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패스하셔도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설명들이죠. 이런 텍스트들, 이 설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색을 판단하지 못하는 생맹 유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검사를 했었고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대충 색상만 봐도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오류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내려가서 제가 가장 좀 오류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 SNS 부분이에요. 자, SNS 부분 한번 찍어볼까요? 자, SNS 찍어보면 배경 색상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배경 찍고 그 다음에 전경 해서 찍게 되면 지금 1.3대 1이 나옵니다. 3대 1이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 유저분들은 요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되겠죠. 그 외에는 크게 색이 관련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위에 대체 텍스트 중에서 이 부분도 좀 오류가 될 것 같아요. 배경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오른쪽에 텍스트만 되어 있지 이걸 전체 감싸고 있는 이 배경 부분, 바로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이 부분이 대체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오류예요. 오류고 왜 오류냐면 여기서 보면 L페이 간편 결제할 수 있는 것이 가맹점이 있다고 했어요. L포인트 적립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가맹점이 있는데 그럼 어디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왼쪽 로고에 있죠. 이거는 일반인들과 그리고 지체 장애인분들만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안내로 들어가서 좀 더 복잡한 루트를 통해서 뭔가 정보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안내해줄 대체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IR 기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IR 기법으로 롯데백화점, 롯데닷컴, 하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홈쇼핑, 롯데월드 어드벤처, 알라딘 등에서 L포인트 가맹점이 등의 가맹점에서 L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결제도 가능하고요. 더 보려면 사용자 안내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좀 해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 외에 좀 더 밑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초점 이동이에요. 초점 이동 직접 확인 필요라고 써있죠. 초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탭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탭키를 계속 누르다 보면 되는데 현재 탭키는 제가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점은 포커스가 안 보입니다. 포커스가 안 보여요. 초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류예요. 초점 이동에서 초점이 이동되지 않은 오류, 그리고 초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오류,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오류, 이 세 가지가 초점 이동 하나에서 세 단계에서 다 오류가 되어버려요. 이미 지금까지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인증마크를 못 답니다. 이 정도 사이트면. 크롬으로 다시 와서 왜 그런 오류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링크를 하나 잡아보고 A 요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요소 밑에 쭉 보면 여기 있네요. 아웃라인 0. 아웃라인 0은 초점을 없애버립니다. 끄셔야 돼요. 아웃라인 0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탭 누르면 파란색 표시되죠. 탭 하는데 또 없어지죠. 다시 또 나왔다가 왔다 갔다 그랬네요. 밑에는 좀 괜찮네요. 탭해서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키보드로도 클릭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헤더 영역에서 이쪽에 들어왔을 때 바로 안 됐죠. 뭔가 이상해졌어요. 헤더. 왜 이상해졌냐면 이 코딩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를 코드를 보게 되면 이너라고 돼 있죠. 그리고 메뉴 이너가 있어요.
지금 이너 부분은 로고, 그리고 메뉴 4개 해서 총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 이너 부분에는 디스플레이 넌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로고 또 들어있고요. 메뉴 4개 플러스 메뉴 4개 더 있고 소메뉴까지 다 있어요. 전체 메뉴 보기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로고가 2번 떴던 이유가 코딩을 2번 해서 그래요. 로고 한 번 뜨고 그 다음 안에서도 또 로고 한 번 더 있고 했죠. H1이 또 2개예요. H1이 사실 한 페이지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1도 2개고 그리고 그거는 뭐 표준 문법 오류니까요. 그거는 접근성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메뉴도 좀 2번씩 계속 호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점도 계속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메뉴까지, 전체 메뉴 오기까지 초점이 이 이벤트라는 녀석을 초점 올리려면 6번을 클릭해야 돼요. 볼까요? 한 번, 2번, 3번, 4번, 5, 6, 7번째 들어오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립트, jQuery나 뭐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대부분 코딩 하시니까요. jQuery로 했을 때 이점에 초점이 왔을 때 전체 메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또는 지체장애인 분들은 이 영역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서브 페이지에 자사인 페이지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학스 열어볼까요? 자, 제목 제공, 타이틀 잘 넣었네요. 서브 페이지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이프레임 없기 때문에 패스고요. 자, 제목의 콘텐츠 제목은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H1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H2부터는 없습니다. 콘텐츠 제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에 해당되고 이벤트 H2. 자, 그리고 밑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LPA에 관련된 어떠한 홍보거든요. 우리 LPA는 안전하고 간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QR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외부 결제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들이 어떤 건지 각각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하나의 컨텐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H2 이벤트, H2 안전한 간편 결제 이거 다 묶어서 LPay 하나로 안전한 간편 결제, H2 언제나 어디서나 한 번에 빠른 결제, H2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LPay 서비스, H2 세계 최고 음파 이용 이런 식으로 해서 H2로 다 빼내야죠. 6가지를 전부 다. 그래서 이 컨텐츠 블럭별로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오류가 될 것 같고요. 링크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널 값이 좀 있는데 이 널 값 한번 볼까요? 네, 널 값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체 텍스트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두 군데서 오류죠. 대체 텍스트를 달지 않은 오류와 링크 텍스트 오류 이 2가지가 됩니다. 그럼 오류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냥 점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인증 마크를 획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언어 표시 잘 들어갔고요. 요구 실행은 없습니다. 요구 실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팝업이 많이 뜨거든요. 팝업이 안 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표도 없기 때문에 검사할 게 없고 어떤 인풋들도 없고요. 그리고 마크업 오류 방지가 있는데 이 마크업 오류 방지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터 검사에서 접근성 오류에 관련된 오류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틀렸네 라고 해서 오류가 아니라 접근성에 관련된 것만 있어야 돼요. 열고 닫으면 오류라든지 같은 속성이 반복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현재는 보이진 않네요. 그냥 현재 마크업 오류는 조금 있지만 접근성에 관련된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용자 심사가 아니라 전문가 심사죠. 전문가 심사를 한번 해봤고요. 사용자 심사 시간에는 실제로 키보드 운용까지 해보는데 똑같이 키보드 운용 해볼 거고 그리고 센스 리더로 해서 평가 한번 해보게 될 거고요. 이 LPay 사이트를. 그리고 웹 와치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와치 1.0인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성 그 전에 배웠던 것들 총 집합해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참고로 이곳에 건너뛰기 링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기 링크도 오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LPay 관련 담당자분이 보신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접근성을 많이 지킨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안 지키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찾아내서 제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기회가 되면 다른 직접 사용자 평가를 할 수 있게 장애인분을 초빙을 해서 같이 평가를 해보고 얘기 나누는 시간도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 좀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